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로터스 한 달 전쯤 에메야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터스의 메인, 아마 이 차가 메인일 거예요. 엘레트라. 얘가 아마 먼저 나왔을 거고, SUV죠. 얘는 R 버전입니다. 일단 차값이 2억이 넘어요. 출력이 900마력이 넘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어제 타면서도 잠깐 느꼈고 했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전기차 중에 테슬라 뭐 스플레드, 그 다음에 뭐 타이칸, 몇몇 그 모델들이 2단 감속기, 전기차인데도 이제 감속기를 하나만 1단 감속기가 아니라 2단 감속기를 쓰는데, 얘도 2단 감속기. 보통 2단 감속기에 를 물리는 2단 감속기를 무는 전기차들은 고성능이고 200km 이상 달리는 차들이에요. 왜냐면 모터가 초반에 토크랑 마력이 엄청 세게 나오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마력이 떨어지고 회전수가 유지되더라도 토크가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그 일반적으로 살살 달릴 때는 이제 구름저항, 속도에 비례하지만 공기저항과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기는 구름저항은 속도가 빨라져도 똑같은데 공기저항은 제곱에 비례해서 따따블로 가기 때문에 200km 영역까지 가면 이제 진짜 마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얘가 이제 감속기가 있어서 속도를 높이는데도 장난 아니고, 에메야를 내가 리뷰하면서 로터스가 정말 대단한 회사다, 정말 진짜 엄청나다라고 했는데, 얘는 R 버전이나 에메야도 R 버전인데 얘는 R 버전들은 일단 뭐가 다르냐면 감속기가 달린 뒤쪽에 모터가 바뀌고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요. 에메야에서도 차량의 거동이 내가 완벽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얘는 이제 뒷바퀴 조향까지 들어가서 제가 코너에서 뭘 보여주기에는 어려운데, 날씨도 그렇고 추워요. 지금 좀 춥고 오늘 수요일인데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서 엄청난 이 뒷바퀴의 어떤 조향각도 그런 것도 나오는데, 앞뒤바퀴에 달려있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내가 칭찬을 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BMW의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나 뭐 아우디나 벤츠를 능가하는, 요새 페라리 프로 상케에 들어가는 능동형 그 서스펜션처럼 얘 앞뒤바퀴에 들어가 있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고, 이렇게 좌우 바퀴를 묶어주는 스테빌라이저를 풀었다 묶어줬다는데, 얘가 기가 막히게 고속에서 이 차의 수평 유지라든가 억지로 막 댐퍼를 딱딱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되게 잘해주고, 뒷바퀴의 조향 각도가 고속에서 내가 예전에 페라리 812 그거 슈퍼패스트 할 때 칭찬했듯이 되게 똑똑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차를 타고 제가 다니는 그 코스 있잖아요, 와인딩 코스, 거기서도 좀 날려주고 뭐 좀 이렇게 한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차를 받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타이어를 일단 보고 타이어 공기압을 맞추거든요. 제가 이제 게러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타이어를 보고, 예전에 내가 리뷰를 좀 어설프게 할 때 잘 경험치가 백데이터가 많이 안 쌓였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막 하고 그냥 막 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동일하게 해야 되고 이 차의 성능을 10분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타이어라든가 타이어 공기압을 보는데, 얘는 일단 윈터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타이어 상태가 되게 안 좋고, 윈터 타이어의 성능도 이 등치와 이 출력을 이길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조사에서 판매 딜러사에서 시승차가 나갔다 사고가 날까봐 어쩔 수 없이 윈터 타이어 낀 것 같고, 또 이 차는 타이어의 사이드 휠이 녹아내린 걸 보면 그냥 이게 언더로 날아가서 사이드 휠이 이렇게 깎여 나간 게 아니라 녹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윈터 타이어가 이 중량과 이 출력도 못 이기는데, 그리고 윈터 타이어는 원래 이렇게 세게 달릴 때 접지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되게 비쌌는데, 비싸도 서머 타이어만큼 안 나오고, 요게 지금 사이드 휠이 이렇게 녹으면 아마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게 이 타이어 공기층이 눌릴 때 아마 한계점이 붕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윈터 타이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노사장이 새가슴이고, 제가 운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운전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고출력에 이런 고중량을 끌고는 제가 가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나간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차는 일단 움직이면 SUV인데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우루스랑
시각적으로 더 넓다, 좀 비슷하거나 더 넓다라는 느낌을 받고, 단조로운 인테리어가 있겠지만 얘는 지금 이 차에서는 유독 맥라렌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처음 탔을 때 살짝 어색함이 한 몇 시간 있었는데 SUV인지를 모릅니다. 보통 이제 차고가 높고 차가 크기 때문에 빨리 달리든 뭐하든 SUV라는 걸 운전자가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 미국의 그 잘 만들어진 큰 픽업 트럭 운전하면서 잘 만들어진 차는 덩치를 운전자가 잘 못 느낀다, 되게 편하게 느낀다 그러잖아요. 세팅이 잘 된 차. 얘가 그래요. 잘 만들어졌고 설계가 잘 됐고 세팅이 잘 돼서 탈 때마다 조금씩 헷갈려요. 내가 지금 SUV를 탄다라는 걸 헷갈리게 되고, 지금 윈터 타이어랑 타이어 상태가 안 좋은 걸 감안하고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싹 껴들고 싹 잡으면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랑 이 에어스프링이 엄청나게 똑똑하게 이 차를 전체적인 롤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느껴지고, 뒷바퀴 조향이요, 진짜 내가 정말 BMW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삼천리 모터스하고 프렌드십도 있기 때문에 5주년 지난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BMW는 잘 안 까는데, 물론 까야 될 땐 까지만 BMW의 뒷바퀴 조향을 능가했다라고 봐야 되고, 정말 내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켜야 되는 페라리의 영역까지 간 것 같아요. 페라리의 812의 뒷바퀴 조향을 내가 그렇게 칭찬했잖아. 얘가 진짜 칼치기 딱 들어가잖아요. 와, 진짜 뒷바퀴가 잡아주는 게 장난 없고요. 달리잖아요. 진짜 그냥 200, 220, 막 230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지금 악셀 반밖에 안 밟았습니다. 반밖에 안 밟았고요. 지금 이제 200 막 항속 때리는데, 200 항속에서 이제 이게 윈터 타이어가 브레이크 딱 밟으면, 와, 윈터 타이어에 사이드 휠이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어 능력. 야, 근데 제일 좋은 건 들어갈 때 뒷바퀴가 싹싹싹 따라오는 게 이 중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진짜 이거 막 짜증이 날라 그래.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중국이 이랬단 말이야? 지리 자동차가? 로터스가, 근데 로터스는 사실 스포츠카를 만들던 회사니까. 근데 얘네가 고중량의 고출력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고출력을 만들지 않았던 회사가 어떻게 슈퍼카의 영역에서의 차량제요. 그리고 이 느낌도 진짜 맥라렌 비슷하고, 이 정도 등치와 두께에서 얘가 에어로다이내믹이 엄청 잘 되는 게 200에서 슈퍼카들 진짜 잘 만들어진 차에서 느끼는 이 바람 소리 있어요. 바람 소리. 하부나 뭐 이런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제트기 날아갈 때 이 제트기류, 이 바람 소리. 얘네가 앞바퀴 범퍼 쪽에 그 에어덕트랑 뒷바퀴 쪽에, 그러니까 슈퍼카들이나 이런 경기용 차들에 있는 그 에어덕트 같은 것들이 있고, 그쪽에서 지나가는 제트기류 바람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뒤에 윙도 150에서 딱 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감속기도 왠지 그때쯤에 딱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한번 딱 살짝 기어비가 바뀐 느낌이 있는데 잘 안 느껴지는데, 얘는 그냥 200km가 일상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중량에 얘가 트랙 모드가 있는데, 트랙에서 이 차를 쏴도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브레이크가 카본 세라믹이 아니에요. 이 등치를 꽉꽉 그 트랙에서 몇 번 잡으면 얘가 분명히 브레이크가 물론 브레이크가 되게 비싼 게 들어갔더라고. 근데 지칠 건데 내가 브레이크도 딱 차를 받자마자 봤는데, 벌써 5,000km 밖에 안 탄 차가 브레이크 디스크가 벌써 마모가 있어. 그 얼마나 사람들이 밟아댔냐 이거지. 그래서 얘는 세라믹 디스크를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넣어줬는지 모르겠고, 이 차는요 진짜 나의 리뷰 경력을 통틀어서 이 정도 중량이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막 이런 애들의 영역에서나 가능했는데, 얘는 걔네보다 순간 이동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600대 가량을 리뷰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500 몇십 대?
이렇게 날아가는 차가 있었나? 근데 제어가 잘 돼. 그리고 너무나 평온하고 전기차인데 얘는 MAI에 비해서는 약간 전기차의 어떤 약간 그 내연기관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내가 돈 있으면 이거는 갖고 있어야겠다. 전기차인데 재미로 타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타이어가 만약에 서머 타이어고 날씨가 받쳐주면 내가 달리는 이 와인딩에 가면 아마 최고 기록을 갱신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는 진짜 어떻게 중국 애들이 이런 차를 만나?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본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간 리뷰에 이어서 이제 주간의 이 차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일단 이 차는 이런 SUV 중에 좀 과격하고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차를 우리는 이제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흔히 예를 들잖아요. 뭐 카이엔 터보 GT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이 급에서는 가장 과격하고, 지금 페라리에서 뭐 새로 또 SUV 고성능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은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가장 이 급에서는 가장 과격하고 고성능 SUV로 생각을 할 텐데, 얘는 제가 봤을 때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풍차 돌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풍차 돌리기를 하고, 우루스가 굉장히 무겁고 둔하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우루스 리뷰를 했잖아요. 우루스를 또 며칠 동안 타고 다녔고, 어제인가 그제 제가 이제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니까, 저는 주행거리가 많잖아요. 하루에 140km 이상을 매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막히는 도로를 타고 싶을 때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시내를 관통하고 쭉 달리고, 그럴 때는 밤에 또는 아침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달리는데, 제가 과거에 M50i를 타고 다녔죠. BMW 새 차를 사서. 그 차도 힘이 남아 돌죠. 얼마 전에 850 쿠페도 진짜 재밌게 타고 다녔고, 도로에서 웬만한 차들은 진짜 슈퍼카나 뭐 M의 상급 버전이 아니고서는 M50i를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쉽게 제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걸 타고 가니까 뒤에 오스리지가 똥찜을 놓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BMW를 좋아해도 얘는 급이 다르잖아요. 아예 900마력이 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딱 보고, 아이고 오스리지가 밟았어. 살짝 밟았어요. 이제 악셀레이터 한 20% 전개했나? 따라오더라고. 아이고 오스리지가 따라오기 쉽지 않을 때, 딱 보니까 브론즈 컬러의 라디에이터 그릴이야. 딱 보니까 사이드미러도 브론즈 컬러야. 저게 룩이 아니면 M50i잖아요. 530마력짜리? 그래? 내가 과거에 잘 타고 있는데 얼마나 보자. 밟았어. 스포츠 모드 놓고 한 악셀 한 반도 안 밟았을 거예요. 그게 점됩니다. 점. 그냥 점이요. 그러면 그 차가 안 밟은 거 같냐? 아니요. 내가 알죠. 따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 차의 움직임을 보면 알잖아. 막 따라와. 내가 기다렸어. 또 밟아. 또 점됩니다. 그냥 점이에요. 점. 아예. 그 타이칸 터보 S를 제가 리뷰할 때 2단 감속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달려보면 내가 한 달 전에 했던 에메라는 1단이잖아요. 걔가 한 600~700마력이잖아요. 걔랑 차이가 나는 게, 보통의 전기차들 좀 끝발 좀 날린다 이런 애들이 그 모터가 워낙 순간 토크가 세니까 밟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쭉 밀어붙이는 힘인데, 모터는 감속기가 없기 때문에 순간의 힘과 RPM이 빨리 나와도 그게 쭉 끝까지 NA 엔진처럼 쭉 밀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150, 170이 넘으면 일반적인 좀 배터리 크고 괜찮은 전기차들이 달리는 데 있어서 약간 지친단 말이에요. 170, 180이 넘어가면. 모터가 뭔가 힘은 있는데 가속이 안 돼요. 왜냐면 속도가 빨라지면 이 공기 저항과 구름 저항은 2배로 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낮은 속도랑 속도가 높아졌을 때 차에서 필요로 하는 힘이나 저항값은 몇 배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 계수라든가 기업이 토크와 마력도 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칸 터보 S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2단 감속기를 넣으니까, 어제 밤에 봤잖아요.
고속에서도 장난 없죠. 전기차는 고속에서 뭐 힘센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는 딸 수 있다는데 얘는 못 따요. 얘는 못 답니다. 얘는 웬만한 슈퍼카가 와도 못 따요. 못 따고, 얘는 내가 어디서 이제 기가 막힌 걸 느끼냐면, 달릴 때 이게 보면 중국의 이 지리 자동차가, 나는 그 어떤 제조회사들이 현대를 특히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차를 뭘 만들면 아무리 너네들이 무슨 신기술을 도입하고 뭘 해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야 되는데, 주행 데이터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늘 지금까지 10년 동안 리뷰를 하면서 뭐 내가 늘 했던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600대 가까이 리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차를 세팅해야 된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다. 근데 이 지리 자동차는 지려버렸어. 이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돈으로 산 것 같아. 벤츠의 최대 주주가 되고, 볼보를 인수하고, 폴스타를 인수하고, 로터스를 인수하고. 로터스는 경량의 스포츠 펀드라이빙 핸들링 머신을 만들던 회사인데, 로터스는 중량급의 고출력, 예전에 에스프리도 대부분 사기통, 끼케야, 뭐 물론 V8이 나온 적도 있었지만, 에스프리는 고출력의 중량급의 헤비의 슈퍼카급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90년도 막 이럴 때. 보통 로터스는 경량의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야. 근데 이런 회사에서 이런 고중량의 이런 고출력을 제어하는 게, 얘는 지금 세팅값이요 너무나 완벽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리뷰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어떤 선입견, 어떤 나만의 어떤 고집, 나만의 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어떤 이 자동차의 물리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 아니, 중국이, 지리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중국이? 이게, 여러분 이 차를 타보잖아요? 내가 에메레 할 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탔을 때는 살짝 뭔가 어색해요. 왜냐면 너무나 고출력인데 이게 주행에 관련된 것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탔을 때 뭔가 좀 별로야. 나도 이거 에메라 다음에 지금 거의 한 3주 만에 왔잖아요. 월요일날, 오늘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월요일날 오전에 일찍 차를 갖고 왔는데, 타보고 별로 그냥 뭐 에메라나 뭐 출력만 더 세겠지. 어제 쭉 타보면서, 또는 집에 퇴근할 때 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차구나. 얘네가 진짜, 얘가 SUV인데도 공기저항 계수가 웬만한 세단을 능가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 순간 가속력이나 이 어떤 움직임, 그리고 얘는 뼈대가 에메라랑 약간 다르니까, 에메라는 내가 전기차의 그 느낌이 안 난다는데, 얘는 테슬라의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타보면, 이 로터스 얘네들의 전기차를 타보면 테슬라, BM, 그 다음에 어떤 이 슈퍼카, 카본 터보를 갖고 슈퍼카를 만드는 맥라렌,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의 느낌이 다 나요.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모든 회사들의 장점들을 다 이렇게 버무려 갖고 차를 만들었지? 그리고 이게 달릴 때의 가속 느낌이, 나는 이게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이 차를 도로를 다닐 수 있게끔 번호판을 내준 거가 나는 의아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차에다가 이거를 일반적인 면허나 일반적인 차를 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차를 몰아도 될까? 너무나 위험할 정도. 물론 차가 말을 잘 들어서 괜찮을지 몰라도 출력이, 내가 지금까지 모든 웬만한 뭐 아벤타도르부터 해서 뭐 슈퍼카들 리뷰 많이 했잖아요. 812, 뭐 F12 등등, 뭐 675LT 막 다 했잖아. 얘는 그 이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연기관의 어떤 고출력의 슈퍼카나 고출력 차량들, 500마력, 600마력, 700마력 이런 차들하고는 아예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아예 다르고, 그런데 너무나 편하게 차를 제어하고,
스티어링이나 이런 어떤 느낌에서는 맥라렌의 느낌이 좀 나요. 맥라렌 차를 탈 때 느껴지는 카본 터보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면, 바이크 오토바이 면허를 땄어요, 이종 소형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미들급 타고 뭐 쿼터급 타다가 뭐 알차로 가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알차는 뭐 위험하다 어쩌다는데, 저는 사실 3년 전에 면허를 처음 따고 이종 소형을 처음 따고 첫 차가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첫 차가 BMW M1000RR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사고 난다 어쩐다 뭐 한다는데, 오토바이를 구조적인 거나 주행에 관련된 어떤 그 방어 운전이라든가 회피를 생각을 안 하고, 이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출력과 이 스티어링을, 이 핸들을 잡고 움직이는 거동,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오토바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생각을 하지 않고 막 당기면 그럼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근데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고 타면, 그리고 늘 방어 운전을 하고 항상 이 출력을 제어하면서 타면 오토바이도 안전하게 타는데, 리터급을 타면서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리터급이나 이 미들급 이상을 타는 분들이 이 작은 차체에서 200km가 왔다 갔다 하는 중량에서 150마력 막 200마력을 갖고 이 중량 대비 힘으로 출력으로 나가는 그걸로 오토바이를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도 S1000RR을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타나도 리터급입니다. 그 대신에 카타나는 이제 150마력이 안 되는데, 이 두 개를 탈 때 저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 출력이 끝장난다 이렇게는 안 타요. 왜냐면 이미 고출력의 자동차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그 리터급 바이크에서 나오는 출력을 막 확 하면서 땡기진 않는데, 그래도 리터급 바이크들이 달릴 때게 오토바이가 달릴 때 한 3단 정도에서 이 RPM을 40rpm 이상을 땡겨버리게 되잖아요. 보통 이 제거 S1000RR도 1단에서 한 160, 180까지 올라가요. 아니 120에서 한 160까지 올라갑니다. 1단에서. 그리고 2단 넘어가면 180, 막 200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단 들어가면 막 250 막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3, 4단에서 한 280 막 나올 거예요, 아마. 3단에서 아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땡겨봤는데, 근데 걔네들의 그 출력이 얘한테는 우스워요. 왜냐면 얘가 2단 변속기잖아요, 감속기. 얘가 내가 땡겨보면 1단에서 한 150, 60 나오고요. 2단으로 아마 한 150, 60에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이제 그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얘는 2단에서 이제 250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알차보다도 나가는 느낌이 달라요, 이 출력이.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에메라를 탈 때도, 에메라는 제가 R이 아니라 S 버전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로터스가 이 전기차, 이거 나는 내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재밌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서스펜션의 구조도 그렇고, 제가 더 와인딩에 갖고 가서 더 많이 못 날리고 이런 이유는 윈터 타이어. 윈터 타이어인데도 한국의 아이셉트인가, 얘는 고성능의 윈터 타이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뭘 못하겠어요. 나는 윈터 타이어를 신뢰하지 않아요, 일반 도로에서 쏘는 거를. 금방 미끄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다른 차들 다 리뷰해보면서 느낀 건데, 얘는 이 차선 변경하고 싹 들어가고 이런 거 할 때 이 롤링에 대한 제어 기술, 그 다음에 피칭은 아예 없고요, 유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나믹은 로터스니까 스포츠카 회사니까, 그리고 폴스타도 산하에 갖고 이러니까, 나는 진짜 이 GE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할 따름이고, 얘는 타면 뭐 가격 대비 또는 뭐 브랜드 밸류가 약해서 뭐 중고차 감가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2억짜리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롤스로이스 스펙터나 뭐 i7 전기차나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뭐 테슬라 스플레드나 뭐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뭐 감가 이런 거 생각하겠냐고. 나는 그냥 SUV인데 전기차인데 어차피 세컨카로 살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고출력 SUV 중에서는 아마 가장 완벽할 겁니다. 이거 뭐 이 차선 변경하고 날아가는 게요, 얘가 이 앞바퀴의 그립이라든가 앞바퀴의 서스펜션의 캠버라든가 캐스터,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나는 이 중국 애들이 이런 차를 만들었다는 게 배도 아프고 열받고, 이런 자동차에서만큼은 그 어떤 나라도,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 브랜드한테 자동차의 기술이나 주행 성능, 제품의 완성도로 절대 밀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선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하고의 어떤 문화에 있어서 짱깨, 막 쭝꺼, 막 그런 문화적인 이해 충돌이 있는데, 근데 전 리뷰어잖아요. 한참 노너재팬이 우리나라에서 최극에 달했을 때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도요타, 캠리나 혼다를 리뷰했던 사람입니다. 리뷰어는 차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차를 타보면, 이게 내가 이미 에메라에서 잘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냥 딱히 얘기를 안 하는데, 물리적인 어떤 수치, 기술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자본이 기술을 산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본이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돈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을 한답니다. 혹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가를 생각해 봤냐. 돈으로 기술을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 로터스에서 알았고, 로터스의 제작 기술진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자동차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리자동차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 진짜 부럽습니다. 뼈다구에서 뭔가 그 슈퍼카의 카본 터보, 테슬라의 주행 기술, 물론 이 전에 에메라에서는 전자계통이 테슬라 같다고 그랬는데, 나는 가장 완벽한 전기차를 테슬라가 구현하려고 했고,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의 어떤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테슬라는 약간 컨셉이 좀 다르죠. 일반 내연차랑은 테슬라의 다른 환경인데, 테슬라가 전기차를 정말 잘 만든다라고 했고, 내연기관의 스포츠성을 잘 만드는 BMW가 전기차를 타면서 내연기관과의 어떤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패러다임을 생각할 필요 없이 BMW의 전기차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특성이 내연차랑 비슷하게 세팅을 해서, 내가 진짜 BMW 전기차가 대단하다 라고 늘 칭찬을 해왔는데, 이 로터스의 전기차 에메라나 이 엘레트라를 타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이게 1등이다. 얘네가 진짜 전기차의 어떤 고성능 전기차죠. 얘는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가격도. 고성능 전기차에서는 얘네가 1등이 맞다. 이거는 진짜 인정해줘야 되고, 야, 노사장 네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아는 차를 타봤는데, 얘는 과한 출력을 제어하는 기술, 그 다음에 과한 출력이 쏟아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급브레이킹 시나 손의 능력, 에어로다이나믹,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얘는 확실히 출력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에메라를 내가 일반적으로 다닐 때에 비해서는 전기를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사실 이 급의 차를 타면서 전비로 주행거리를 계산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차는요, 일반적인 리뷰가 필요 없는 차잖아요. 엄청난 고성능 차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고,
고성능 전기차를 세컨으로 타려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사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 돈이 너무 비싸잖아. 근데 진짜 내가 에메라에서도 에어스프링하고 댐퍼를 칭찬했는데 얘가 타이어 편평비도 그렇고 윈터 타이어의 타이어 크기도 그렇고 도저히 승차감이 좋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노면을 달릴 때 정말 하체에 들어간 알루미늄 합금의 향연과 에어스프링과 댐퍼를 진짜 얘네 잘 만들었어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런 데 갈 때 야,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차를 만들었을까. 아무리 격하게 몰아도 진짜 잘 세팅된 슈퍼카도 이렇게 가기 힘들거든요. 페라리 최근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맥라렌도 포르쉐도 슈퍼카들도 이런 느낌을 세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진짜 와, 이 뒷바퀴 따라오는 게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뒷바퀴의 노면 추정성이요. 와, 방금 120, 30이었거든 순식간에. 뒷바퀴가 노면을 그리는 궤적이 BMW가 위험할 정도인데, 이 정도면 BMW가 이런 걸 진짜 잘 만드는데 와 진짜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 다른 그 레이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서킷에서 갖고 타면서 막 난리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과장됐거나 또는 그분들이 운전을 너무 잘해서거나 또는 뭐 광고 대행사에서 뭐 이렇게 행사 비용이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이 차는 너무나 대단한 차고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었지? 로터스 이 엘렉트라 에메라보다 얘가 훨씬 더 상품 경쟁력이 강하거든요. 얘 사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할 겁니다. 우루스요? 갖고 놉니다. 카이엔 터보? 그냥 짜지라 그러시고. 오준영 지점장님 BMW 3천리 모터스 XM 뭐 X6 M60 M5 X6 X5M 마음이 아픈데 안 됩니다. 얘한테 안 돼요. 1등입니다. 그냥 상품 가치가 1등이고 성능과 출력 모든 면에서 그냥 1등이에요. 이 로터스가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약하고 중국에서 인수를 했다라는 핸디를 갖고 있지만 기술과 차 그리고 배터리도 엄청 좋은 거 들어가서 이걸로 본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갑자기 에미라 그 로터스 그 조그만 2인승 스포츠카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갑자기 궁금해. 걔는 좀 다르겠죠? 얘는 전기차에 막강한 그 자본을 쏟아부어서 만든 거고 걔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로터스 측에서 걔도 협찬해 준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제가 그동안 리뷰 10년 가까이 했던 저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깨버린 차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중국의 지리자동차는 진짜 지렸다 라고 하면서 리뷰를 끝내도록. 돈 있는 분들 이 차 사세요. R버전 2억 얼마랍니다. 후회 안 할 거예요. 나는 못 사래. 불확실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또? 옛날에는 로터스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가 뭘 알아? 넌 내 맘줄도 몰라. 너는 스토커잖아, 스토커. 근데 요즘 중국한테 가고 나서는 좀 괜찮아진 건가요? 전기차로 와서는? 예전에 로터스는 아주 로터스의 전성기는 아주 옛날이야. 70년대 뭐 80년대 로터스 뭐 에스프리 그 다음에 뭐 앨리스 뭐 XG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차는 구조적으로 뭐 엄청나게 뭐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잘 달리면 인정받고 이쁘고 그때 또 디자인의 자유가 있었잖아. 안전 규제도 약했으니까. 근데 이제 산업화랑 글로벌로 가면서 로터스나 영국 쪽에 있는 백야더 빌드 그 뒷마당에서 뚝딱뚝딱 뭐 케이터 햄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 다 힘들어졌어. 글로벌 정책의 대중의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예술이냐 대중성이냐 이거야. 그리고 로터스 창업자의 어떤 그 정신, 가벼워야 되고 1000km가 넘으면 안 되고
막 옵션 필요 없고 뭐 핸들링 좋으면 되고 출력 필요 없고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뭐 2000년대 초반에 2000 뭐 십몇 년에 내가 리뷰하고 막 그럴 때 아니 세상에 좋은 차들 옵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2인승 뭐 안 되잖아. 시대에 뒤떨어지는 깔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게 타고 내리기 불편하고 그리고 터보가 나오면서 웬만한 차들이 엄청 빠르잖아. 그렇죠. 아반떼 M 봐라. 저 가격에 막 날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깐 거고 지금은 내가 뭐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뭐 로터스에서 뭐 거마비 받았냐? 아니요.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잖아. 빨아줄 이유도 없고 나 중국 싫어하고 일본 더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리뷰 오면 차를 몰아보고 이 차에 대한 성능이나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이 차를 살려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내가 뭐 리뷰 안에서도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나의 주관과 어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깨버린 차니까 정말 이 차는 넘사벽이야. 넘사벽. 저런 거 달리잖아. 그냥 따라가면 그냥 이렇게 노말인데 그냥 저렇게 아엔, 베렌 이런 애들은 그냥 그냥 씹던 껌 그냥 껌 다니고 씹던 껌 그냥. 그러면은 이 차가 우루스랑 비교하면은 우루스 갖고 놀지. 우루스 풍차 돌리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얘는 가능하지. 근데 이제 300km까지 가면 안 되지. 걔는 내연기관의 특징이 있어. 근데 얘는 2단 감속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전기차가 180부터 루즈해진단 말이야. 아무리 성능이 세도 모터는 출력과 토크가 초반에 나오고 후반에서는 이제 마력이 필요할 때 마력이 안 나오니까 얘네 그때 이제 내가 봤을 때 한 150, 60에서 변속기 단수가 바뀌는 것 같거든. 그때 딱 바뀌면은 이제 쫙 밀어붙인. 그래서 완전히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우루스랑 붙어서 300의 영역으로 가면 페라리 그 뭐지? 새로 나올 거 SUV 프로상캐 이런 애들에 비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 막 왔다 갔다 칼치기 하고 이럴 때는 얘가 다 갖고 놀지. 그리고 중량도 얘가 우루스보다 좀 더 나가는데 중량 대비 토크발이 얘는 그냥 뭐 고무줄 당겼다 놓는 게 아니라 알까기 있잖아. 그냥 이거 까는데 날아가는 거. 알까?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 그래 막 날아간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 몰면서 밤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차를 사면서 사실 전비를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전비는 개새끼지. 아니 2억 5천짜리 1000마력에 600 하는 차 너 이 새끼 바르고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들이 연비 뭐 주유소 생각하고 차 타는 거 봤어? 저는 사람들한테 욕먹지. 그래도 전비는 어때요? 그래도 배터리가 100이 넘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웬만한 전기차만큼 하는데 200의 영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지금까지 탔던 차들 중에 가장 충전을 자주 하는 것 같아. 또 충전하러 가잖아. 대표님은 2억 주고 이거 사라고 하니? 2억 3천? 주고 사라고 하면 사실 거예요 혹시? 지금 내 형편에서는 못 사는데 네. 만약에 내가 진짜 돈이 많아서 롤스로이스도 하나 있고 뭐 아벤타도르나 페라리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타는 뭐 7시리즈나 S클래스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호기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너 그런 사람들이 아이오닉5 사겠냐? i7도 안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전기차는 롤스로이스 스펙터가 있어. 7억이래. 못 사. 7억이면 그쵸?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러면 일반 전기차는 호기심이 있어도 탈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적중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스타일이 나는 우루스보다 얘가 나아. 우루스보다. 그리고 급속 충전 걸면 내가 지금 급속 충전 지금 오늘까지 4번째 걸거든. 전기를 많이 먹어. 내가 하도 쏘고 다니니까. 근데 한 30, 40에서 80%까지는 금방 가. 근데 이제 80부터는 완속으로 바뀌나 봐. 천천히 가더라. 80부터 100까지가 40분 걸려. 근데 한 30부터 80%까지는 한 15분? 엄청 빠르네요. 그냥 쭉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타면 그것도 우리 아파트에서는 충전이 안 돼, 이 족 같은 게. 계속 여기 장기역에 와갖고 이거 급속 충전 채비 거는데 뭐 그거 빼고는 나는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차를 사야 된다고 봐. 정말 매력이 있어. 알겠습니다. 밥 먹자. 네.